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죠. TSMC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많이 보던 분이죠. 워렌 버핏.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TSMC 전략 매도를 하고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국하고 대만의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나는 TSMC 다시는 안 살 거다. 그리고 전량 다 매도하셨는데 저도 그동안에 보면 TSMC 좋은 회사인지는 알면서도 그 막상 주식을 살 기회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다른 종목들 투자해서 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 굳이 TSMC까지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회사들 익절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TSMC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TSMC는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이죠?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 이 드라켄밀러가 갑자기 TSMC를 몽땅 또 샀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드라켄밀러 전체 포트폴리오의 3% 정도를 지금 TSMC로 채운 상황이고, 드라켄밀러뿐만 아니라 캐시우드도 얼마 전부터 TSMC를 굉장히 많이 담기 시작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TSMC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더군다나 전고점도 최근에 뚫은 것 같고 더 이상 TSMC에서 수익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TSMC 비중을 늘리는 걸 보고 TSMC가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좀 회사를 봐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TSMC를 한 2주 정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나서 내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TSMC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모아가는 게 맞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는 이 9개 숫자 때문이에요. TSMC 관련된 이 9개 숫자. 그리고 오늘 TSMC 영상은 이 9개의 숫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숫자 자체는 9가지인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쪽은 뭐냐면 그 시장 점유율 관련된 수치예요. 580은 TSM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 수가 대략 580개 회사. 그 다음에 여기 12,000. 이 12,000은 580개 고객사가 TSMC한테 의뢰하는 제품 수예요. 그러니까 TSMC가 현재 12,000개 정도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의뢰받아서 생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68, TSMC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수치입니다. 현재 TSMC에 보면 그 상위 10% 고객이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해요. TSMC를 좀 일부러 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상위 고객사들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TSMC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객사들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TSMC의 넘버원 고객은 애플이죠. 22%. 그 다음에 엔비디아 11%. 그 외에도 구글, 아마존, MS, 메타, 하이스케일러 대부분이 TSMC의 고객사인데 이 고객사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파운드리 시장 글로벌 2위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TSMC가 고객을 놓친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경쟁사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영역에서 삼성전자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 반도체를 맡길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도 영역은 다르지만 반도체 영역 내에 같이 그 공존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주는 게 되게 꺼림칙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 하이닉스에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며칠 전에 AMD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의뢰했다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하나 나왔었는데, 사실 AMD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제작해달라고 메인으로 맡기는 회사는 TSMC예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래서 보면 그 TSMC에 의뢰를 맡기는 고객사들 중에서 핵심 고객사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거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어서 이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넘어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 주더라도 일부만 줬지 전체 물량 삼성전자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TSMC가 올해 시장 점유율이 약 68%인데 2024년도 초에 시장 점유율이 61%였어요. 오히려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지금 7%나 오른 상황이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년도 초에 11%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7.7%, 약 8% 정도로 3%가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요약하면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내에서 TSMC의 위치가 더욱더 공고해져 가는 것 같아요. 2위와 3위와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래서 이 기사들 보면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TSMC가 고객사들한테 의뢰를 받아도 생산 캐파가 안 돼서 물건을 못 만들어 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TSMC에서 직접 다른 파운드리 회사를 고객사들을 위해서 찾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TSMC를 찾아가서 저희 반도체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TSMC에서 못 만든다 그러면 TSMC 내부적으로 삼성전자나 인텔을 찾아가서 오히려 이 A라는 업체에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도와주는 거의 이런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는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TSMC 고객이 대략 한 580개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고객 수가 300개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 한번 보세요. 지금 거의 한 10배 차이 나잖아요. 고객사는 2배 차이 나는데 시장 점유율 10배 차이 난다. 결국 큰 회사들은 전부 다 TSMC에 몰려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8%로 지금 한 3% 정도 줄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보면 결국 삼성전자 스마트폰 지금 판매가 굉장히 안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이 약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그래서 스마트폰향 반도체 물량이 줄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었는데, 이게 시사는 바도 커요. 결국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자사 물량 중심으로 그 생산을 하고 있고, 자사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경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 점유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절 이후로 파운드리 육성한다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보면 2023년도에 D램 그 글로벌 시장에서 위기가 잠깐 찾아왔었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했던 걸 잠깐 멈추고 다시 D램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삼성전자 내에 D램 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그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의 그 전체적인 큰 틀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D램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D램이 지금 결국은 수익을 내고 있는 품목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는 한 절대 TSMC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요한 결정 내릴 때마다 D램과 파운드리 그 중간에서 어디에 자사의 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순간이 매번 찾아올 거고, 또한 글로벌 고객사들을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워낙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으려면 무조건 파운드리를 분사해야 되고, 파운드리 분사되기 전까지 TSMC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것 같은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그 다음에 수치 3개 294 이거죠. 이거는 TSMC의 생산 역량과 관련된 수치들이에요. 2는 2나노 공정, 그 다음에 90은 현재 2나노 공정이 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4는 TSMC의 주력 생산 지역이 대만이지만 이제는 이미 글로벌 4개 지역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관련 기사 보면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1.8나노 공정, 이 나노 공정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기사에서 다루는데, 최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그 하이스케일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도체 내 집적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반도체 내 반도체 부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내도 까보면 여러 컴포넌트가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데, 이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컴포넌트 간 간격이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컴포넌트 간 간격이 그 좁아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전기는 덜 먹고 발열은 덜 생기고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나노 공정을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금 TSMC가 이나노 공정이 6월 달에 생산 수율 90%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 수율 같은 경우에 보통 한 60% 정도 넘어가면 상업 생산이 가능한 정도라고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TSMC는 90%를 넘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한 40에서 50% 정도 요 차이에 와 있어서 상업 생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하이스케일러들이 TSMC에 또 이 2나노 관련 물량들 맡기려고 대기하고 줄 서고 있는 상황이고, 2나노 공정에서도 TSMC가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어서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SMC 그 생산 권역이 총 4개인데 대만, 일본, 미국의 아리조나, 그 다음에 유럽, 독일 드레스덴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공장이 완공이 안 돼서 2027년부터 공장이 돌아갈 것 같은데, 글로벌 생산 기지를 4개로 확장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모든 회사들이 다 글로벌 진출해서 현지화를 시키는데,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딱 보여요. TSMC 같은 경우는 일본, 북미 지역, 유럽 이렇게 지금 공장이 진출해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이렇게 인건비가 싼 데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낮은 쪽으로만 계속 공장을 이동하고 있는 반면, 이 TSMC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모여 있는 쪽, 앞으로 고객사가 될 만한 산업이 굉장히 강한 지역,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나 뭐 첨단 전자제품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NXPI, 인피니언, 보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런 애들하고 합작해서 현지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의 주 고객들은 하이스케일러들이 많은데, 앞으로 보면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자동차 MCU 만드는 회사들이 또 고객사로 추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이것만 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TSMC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수치 3개. 17, 50, 40. 이거는 TSMC의 재무 성과 관련된 수치들이에요. 17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7%를 상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경악할 수치들인데, TSMC의 영업이익률이 50%, 순이익률이 40%대다. 이거는 무슨 제조업이 웬만한 서비스업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엄청난 수치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애플을 제외하고 제조업에서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애플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는 아니죠. 다 외주를 주는 회사고, 자사는 그냥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만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니까. 국내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 뭐 10위권에 들어있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아마 수익률이, 순이익률이 2자릿수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되더라도 10% 초반대. 현대차도 10% 순이익률 기록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 TSMC의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커요. 왜냐하면 공장이 그동안에는 대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으로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 지역들이 인건비가 어쨌든 높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순이익률이 앞으로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40%, 50%. 자,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볼게요. 주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주봉이고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고점인 225불까지도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4월 달에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TSMC 주식을 아예 안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225불 있잖아요. 225불을 돌파한 뒤에 사던가, 그게 아니면 여기 대략 한 170불짜리, 그래서 170불에서 225불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 요 사이부터 조금씩 담아볼까? 요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회사 센트러스 에너지, 그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가 125불 근처에서 좀 많이 담았고, 125불에서 70불 사이에 오게 되면 그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모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TSMC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TSMC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